13%였습니다. 13%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 13%는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초우량 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OBS 경인TV가 위기냐? 경영위기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은 다른 기업체에서 벌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방식,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이건 미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 죽이자는 길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10년을 보면 앞으로 10년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10년도 이게 이 OBS가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양질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방송 사업자에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가장 쉬운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서 인력이 줄어든 그만큼 또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닌 악순환 구조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OBS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무엇보다 최대 출자자라고 할 수 있는 명함모자의 경영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이 부실한 재정 운영 그리고 경영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재원 확보나 투자 이행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경영 수익 개선에 대한 노력은 뭐 하나도 없이 대폭적인 이런 인력 구조 조정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려보면 우리 OBS 경인TV 위기라고 하는 2008년부터 위기라고 해서 3년째 진척된 위기 상황에서 2010년도 부채 비율이 대략 몇 프로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정답은 못 맞추실 텐데 2010년도에 제가 그때 좀 처음 갔을 것 같아요. 13%였습니다. 13%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 13%는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초우량 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안 쓴다는 거죠. 2016년 말 현재로 자산 규모가 214억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과연 방송사의 자산 규모라고 볼 수 있는가 좀 힘들거든요. 당연히 방송사라고 하면 방송 설비, 방송 시설 이런 거 갖추고 있어서 어떤 대규모의 설비 그리고 계속되는 개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래 보시면 이제 방송 시설 등 투자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단위가 억이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2015년에 1억 4,500을 투자했습니다. 2014년에 3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2013년 1억 3,300, 2012년 5억 5,800. 이거 투자라고 하기 민망한 금액인 거죠. 적어도 저희들이 항상 이제 어디 회사를 갔을 때, 특히 장치 산업에 갔을 때는 감가상각비에 준하는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그 노후화된 자산을 개체하는 과정이니까 보시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래가지고 이건 방송사업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 한번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회계사들은 단기 순손익, 영업손익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눈여겨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2013년도부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현금 흐름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직관적으로 알기 쉽다는 겁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16억, 14억, 6억 여하튼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OBS 경인TV가 위기냐? 경영위기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운영한다라면 백성학식으로 지금처럼 운영한다라면 10년, 100년도 간다. 투자도 안 하고 매년 6억 5천, 14억, 16억 이렇게 벌기 때문에 절대 이건 경영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간다라면 지금의 인건비 구조에서도 10년, 100년을 갈 수 있다. 저는 백성학 회장 경영스타일 계속 좀 OBS 노조를 자주 드나들면서 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방송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OBS의 대주주인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은 다른 기업체에서 벌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OBS를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뭐 비용으로 되게 그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되게 좋은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영암모자나 클라크의 비즈니스 속성을 보더라도 큰 투자, 그러니까 리스키한 투자를 통한 받는 수익에는 큰 관심이 없는 사업주들이세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부분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전에 이제 클라크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인데 그 인수를 해서 영암모자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보면 지금 이 OBS와 똑같아요. 경영하는 게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게차 인생하는 업체인데 이 기술 개발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인수한 그 이 회사 어떤 그 예전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영 전략만 취하고 있고, 노조를 상대로 해서는 정리해고한다, 부조정한다 뭐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임금 동결하고 뭐 삭감하고 뭐 이런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취하는 그 경영 전략을 계속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OBS하고 이제 지금 너무나 이제 유사한 이런 상태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10년을 보면 앞으로 10년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10년도 이게 이 OBS가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어떤 그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를 줄일 거냐, 투자 줄이고 인건비 지출 줄일 거냐, 인건비를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일 거냐, 아니면 한번 투자를 늘려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승부를 볼 거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길을 갈 거냐, 두 번째 길을 갈 것이냐, 투자를 늘 것이냐, 줄일 것이냐 했을 때 이 방송 산업의 특성으로 보건대 구매자가 추가 비용 없이 어느 식당이든 갈 수 있다라면 저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줄이는 방식,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이건 미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 죽이자는 길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제 공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통제를 결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백성학 회장이 의도하는 이 그 경영의 목적, 의도하는 이 OBS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 공적인 어떤 방송의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백성학 회장의 어떤 그 대주주가 있는 민영 방송사 하나의 무슨 이게 사적 어떤 소유물 내지는 이런 기업체라고 보고서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게 OBS 문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진이 고민해야 될 건 노조가 하고, 경영진 맨날 입만 벌리면 경영이라고 하면서 인원 잘라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하고, 뭔가 좀 이건 경영진이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통제를 하고, 저는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도 좀 통제를 가야 된다, 이런 주제 넘는 거, 자기가 어떤 자본 확증 의무, 약속한 자본 확증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건 뭔가 우리가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면 상당한 정도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어가가 어쨌든 불호가 돼야지 결국 이 백성학이 OBS에서 이 어쨌든 대주주 지위를 잃고 경영권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학의 어떤 그 지분 관계를 정리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이게 이제 방통이나 뭐 이런 데 과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백성학을 이제 떠나게 하고 다른 경영진 대주주를 갖다가 뭐 끌고 들어오게 하고,
방송사의 방송 설비가 4억 3,200만 원일 수는 없다. 이 정도 자산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그 지상파 방송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사실 줄기차게 뭐 개인적으로 주장해왔던 건데 대규모의 설비 투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현재는 대주주 지분 제한 등으로 이제 그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등 유상증자가 따라서 이제까지 경영 책임에 따라 그 백성학 지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자가 필요하다. 감자 후에 유상증자, 대규모의 유상증자 그리고 이에 따른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정상적인 방송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비상한 각오로 노사가 생존 전략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봤는데 보도 구매 전략으로 가고 정리해고하겠다 이거 내니까 전 도대체 이 정말 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업자한테는 사업 의지가 없다. 우리 사업 의지가 없으면 방통위에서 제어가 못합니다. 뭐 한마디로 이 OBS 경인 TV의 재무지표들을 보고 드는 느낌 이런 건 뭐 방송을 이분이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정말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분은 정말 왜 시작했는지 누구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좀 토론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되게 좋은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OBS의 대주주인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다른 기업체에서 벌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